안녕하세요. 몸치 골프의 몸치입니다. 오늘은 한번 스쿼트 동작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골프 스쿼트 당신이 못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 때문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골프에서 스쿼트 동작은 중요하다. 골반을 쓰건 땅을 누르건 스쿼트 동작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는데 막상 내가 하려고 하면 스쿼트 동작은 굉장히 이상한 모션이 나오죠. 몸이 벌떡벌떡 일어서고 상체가 치솟는 등의 다양한 잘못된 움직임들이 나옵니다. 그럼 이게 왜 나는 스쿼트가 어려운가에 대해서 세 가지 분류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쿼트란 뭔지, 그리고 나는 왜 안 되는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 세 가지를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먼저 골프에서의 스쿼트는 뭘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스쿼트는 뭐죠? 이렇게 앉았다가 이렇게 일어나는 걸 얘기합니다.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은 우리는 땅을 밀어내면서 일어나는 동작, 그라운드 리액션 포스라고 하는 지면 발력이 작용하는 동작이에요. 그럼 이 지면 발력을 우리는 클럽에 실을 줄 아는 게 바로 골프에서의 스쿼트 동작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선 스쿼트 동작이 뭐죠? 이렇게 골반에 접힘, 힌징이 가해지고 이걸 갖다가 펴는 동작으로 스쿼트를 이해를 하고 있어요. 모든 동작, 모든 운동, 일상생활에서도 이 스쿼트 동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스쿼트 동작은 골프에서의 문제를 초래하게 돼요. 골프에서의 스쿼트 동작은 뭐냐? 앉았다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앉았다가 차주는 동작입니다. 앉았다가 차주는 동작이에요. 즉 골반의 힌징과 고개 숙여진 이 피봇축이 유지된 상태로 스쿼트 동작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기존에 하던 움직임과는 완벽히 다른 움직임이기 때문에 스쿼트가 어렵게 됩니다. 그러면 골프에서의 스쿼트를 이해하려면 우선 조금 다른 접근이 필요해요. 그럼 스쿼트 동작이란 건 뭘까요? 앉았다가 일어나는 건 맞지만 앉았다가 일어나는 힘을 우리는 이 골반의 힌징을 유지한 채 뒤쪽으로 빼면서 강하게 말아주는 동작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강하게 땅을 차고 올라오는 힘이 몸을 일어서게 되는 결과가 아닌 이쪽 왼쪽 골반 리드부터 코어가 말림으로써 회전력으로 치환이 돼요. 앉았다가 일어서게 되면 점프지만 이 점프를 뒤쪽으로 강하게 차주면서 회전력으로 변환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쿼트를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앉았다가 일어나의 동작으로만 이해를 하면은 우리는 결국 몸이 벌떡 들리게 되는 결과만 초래하게 돼요. 그러면 보다 조금 더 골프의 스쿼트를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 이 일어나는 힘을 회전력으로 치환하게 되는 거는 골반에 붙어 있는 다리가 펴짐으로써 일어나게 되는 결과입니다. 그럼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골반의 접힘 상태는 유지가 돼 있어야 되고 뒤쪽은 펴져야지 우리의 축은 유지가 됩니다. 앉은 상태에서 뒤쪽 축이 빠지면서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던 게 축이 회전이 시작이 돼요. 이 회전력을 골반, 코어, 왼팔, 광배근으로 리드하면서 때리게 되는 게 골프의 스쿼트의 본질입니다. 그럼 대충 느낌으로는 이해를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뭐지? 하실까봐 제가 한번 차이점을 비교해 드릴게요. 스쿼트 동작에서 중요한 건 뭐냐? 차고 일어나는 힘보다 일어나는 힘을 회전으로 바꿔주는 뒤로 빼는 힘입니다. 일어나는 순간 우리는 지면 발력을 상방으로 쓰기 때문에 이 골프 클럽에 실을 수 있는 힘이 발생하지 않지만 앉았다가 뒤로 빠지는 힘은 이 골프 클럽의 회전력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지면 발력을 쓰더라도 이 힘을
더 강하게 차는 힘이 없는 한 우리는 일어서는 결과밖에 초래하지 않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골프에서 중요한 거, 골프 스쿼트에서 중요한 거는 앉았다가 일어나는 힘보다 뒤쪽으로 빠지는 힘이라는 겁니다. 그럼 뒤쪽으로 빠진 힘이 뭐야? 아시는 분들께 한번 설명을 좀 쉽게 해드릴게요. 정확히 따지면 골프에서의 스쿼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스쿼트보다는 바로 이 데드리프트에서 필요한 능력에 좀 더 가까워요. 무슨 말이냐면 스쿼트와 데드리프트를 비교했을 때 스쿼트는 우리의 허벅지, 엉덩이 힘을 주로 쓰는데 반해서 데드리프트는 엉덩이와 햄스트링이 늘어나는 힘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즉, 햄스트링이 골반의 접힘이 유지된 채 늘어나는 이 움직임과 데드리프트의 늘어나는 움직임은 몸 입장에서는 동일한 움직임을 만들어줘요. 골프에서 지면 발력을 회전으로 사용하려면 뒤쪽으로 빠지는 힘, 즉 햄스트링이 늘어나는 움직임이 필요한데 접힌 상태에서 늘어나는 움직임을 만드는 건 데드리프트 동작과 같다라는 거죠. 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스쿼트 동작은 골반을 접었다가 펴면서 쓰는 운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스쿼트 상식으로 골프 스쿼트에 적용을 했다가는 배치기 동작의 결과만 만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스쿼트 동작은 굉장히 심플하게 설명하면 골반이 접혔다가 접힌 상태로 땅을 갖다가 차는 힘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다이나믹한 앉았다가 일어나는 움직임은 사실은 우리 땅을 강하게 누르면 강하게 찰 수밖에 없으므로 강하게 차는 힘을 또 강하게 회전력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강한 코어가 필요해요. 강한 코어, 강한 햄스트링, 강한 지면 발력. 아마추어에게는 쉬운 동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추어는 구태여 앉았다가 일어나는 움직임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정확히는 할 수가 없죠. 그럼 나는 땅을 차는 움직임이 전혀 없는데?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골반이 접혔다가 일어나는 움직임은 결국은 우리가 백스윙을 할 때 제대로 된 턴만 일어난다면 이렇게 골반은 한쪽으로 기울게 돼요. 기운 상태라고 하는 건 이미 압을 갖다가 리드 사이드에 실을 수 있는 상태고 이 상태에서 뒤쪽으로 빼는 것 자체가 누웠던 골반이 뒤쪽으로 빠지면서 일어서게 되는 결과를 만듭니다. 접힌 상태에서 짧아졌던 길이가 펴지면서 지면 발력을 활용하게 되고 이때 숙여진 축이 말면서 회전 토크로 변하게 돼요. 수직 지면 발력이 그대로 일어서면 이런 수직력이 발생하지만 지면 토크가 뒤로 빠지게 되면 피봇은 유지한 채 이런 회전으로 변하게 되는 결과를 만듭니다. 그래서 간혹 레슨 중에 이렇게 폴대를 꽂아놓고 이렇게 허리로 통통통 치면서 허리를 회전해라 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인체 구조적으로는 잘못된 움직임이에요. 회전은 힌지, 골반이 접힌 상태에서 뒷다리가 펴지면서 수직력이 회전으로 변환되는 결과지 회전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허리를 돌리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움직임이에요. 정확히는 힌징이 유지된 채 뒷다리를 피는 게 더 맞는 움직임이죠. 그럼 다시 스쿼트 동작이라고 하는 건 결국 지면 발력을 활용하는 동작을 칭하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스쿼트 동작과 골프의 스쿼트 동작은 차이가 있다. 골프의 스쿼트 동작은 땅을 눌렀다가 일어나는 힘을 회전으로 변환해야 되는데 이때 땅을 차는 힘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축을 유지하며 회전으로 돌릴 수 있는 힘, 즉 뒤로 빠지는 힘이다.
이 뒤로 빠지는 힘은 운동역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스쿼트는 골반을 접었다가 밀면 펴면서 만들어지는 움직임이지만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는 골반이 접힌 채 햄스트링을 늘리면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훨씬 골프에서 필요로 하는 스쿼트 동작에 가깝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골프의 스쿼트 동작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왜 나는 스쿼트가 안 되지? 자, 여기서 바로 아마추어와 프로들의 시각차가 존재해요. 여러분, 제가 앞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하루에 책상에 앉아 계시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일반 회사원 기준 못해도 6시간 이상, 학생 기준 대여섯 시간 이상 자리에 앉아 계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인 가장 큰 문제가 바로 햄스트링이 짧아져 있다는 문제예요. 우리가 늘 앉아서 생활하고 굴곡근, 이 고관절이 살짝 전만된 상태로 일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엉덩이가 약화되고 햄스트링이 짧아지게 된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럼 햄스트링이 짧아지게 되면 앉은 상태에서 햄스트링은 긴장을 갖고 뒤로 늘어나면서 몸을 차줘야 되는데 햄스트링이 짧아져 있다 보니 뒤로 찰 때 늘어나지 못하고 일어서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요. 숙인 상태에서도 뒤가 늘어나려면 자, 바로 해보시면 무릎을 접은 채 골반을 최대한 접고 이 상태에서 뒷다리를 펴보는 겁니다. 그럼 햄스트링이 짧으신 분들은 안 펴지는데 하면서 억지로 피려고 그러면 몸이 일어서게 되는 결과를 만들 거예요. 이게 바로 아마추어가 스쿼팅 동작을 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일상생활로 인한 짧아진 햄스트링의 길이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결국 이 회전으로 바꾸는 골반을 뒤로 빼는 움직임조차 어려운 아마추어가 지면 발력을 쓴다라고 하면서 땅을 강하게 차는 동작까지 만들면 이 강하게 땅에서 올라오는 지면 발력, 리액션 포스는 바로 뒤쪽으로 뺄 수 있는 힘 자체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상방으로 치솟게 되면서 벌떡 일어서게 되는 스윙이 되죠. 그럼 다시 말해서 스쿼팅 동작에서 뭐가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땅을 차는 힘보다 뒤쪽으로 뺄 수 있는 힘, 골반을 뒤로 빼는 힘, 정확히는 햄스트링이 충분히 긴장을 하면서 늘어나는 등장성 수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앉았다가 뒤쪽으로 차면서 이 라인을 당겨오게 되는 거죠. 1차적으로 이 동작이 일어나야지만 우리는 지면에서 올라오는 힘을 회전으로 바꾸고 이 회전이 어깨 열림과 샬링 동작을 통해 공에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쿼팅 동작을 잘 하려면 결과적으로는 햄스트링이 잘 늘어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데드리프트 하시면 돼요. 그럼 처음부터 무거운 바벨을 들고 데드리프트를 하는 게 아니라 무게가 없이도 우리가 골반이 살짝 접힌 상태에서 천천히 엉덩이가 뒤쪽으로 빠지는 느낌, 더 빠지는 느낌으로 상체가 숙여지는 이 움직임을 할 때 뒤쪽이 늘어나는 거를, 즉 늘어나면서 하는 운동을 등장성 수축이라고 하는데 훅 빠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이 힘을 느끼면서 뒤쪽이 늘어나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때 다시 무게를 들지 말고 우리는 뒤가 늘어나는 움직임을 주로 원하기 때문에 데드리프트를 하고 다시 무릎을 갖고 온 다음에 스쿼트를 일어나시면 됩니다. 천천히 내려가면서 뒤쪽이 늘어나는 걸 느끼고 스쿼트 일어나기. 천천히 그래서 이게 끝까지 골반이 접힌 채 햄스트링이 늘어나야 이 뒤쪽에서 앉았다가 늘어나는 힘을 상체로 전달할 수 있어요. 자, 햄스트링이 충분히 늘어났다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백스윙에서 골반의 접힘을 만든 상태, 이걸 유지하고 리드 사이드가 뒤쪽으로 펴는 연습을 계속 하는 겁니다. 이때 백스윙을 유지하고만 있고 뒤쪽으로 차기만 해도 클럽이
상체가 따라 들어오는 게 느껴져요. 차고 코어가 살짝 말리면서 어깨 교정까지 연결하는 동작이 바디턴의 리드 사이드의 움직임이 되는 겁니다. 백스윙, 스쿼팅, 자, 이제 스쿼팅 동작이 조금 다르게 보이시나요? 리드 사이드에서 제 다리가 골반과 함께 움직이는 모션 또한 이제 제대로 보이실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몸치 골프에서는 멤버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 커뮤니티를 따로 만들어서 구독자분들이 갖고 있는 궁금증을 1대1로 설명해 드리기도 하고, 멤버십 채널 안에서는 숏게임 방법, 별도의 운동 방법,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내용과 연결되는 몸 관리 방법들을 계속 업데이트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골프에 대해서 조금 더 진심이시고 저와 같이 연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멤버십 링크 가입해 주시면 보다 많은 컨텐츠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몸으로 치는 골프 몸치였습니다.